안녕하세요. 데이업에서 게임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이번 시간에 살펴볼 기업은 네오위즈인데요.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거나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. 혹은 이 매매 전략을 짜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세우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.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.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네오이즈의 주가의 흐름이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. 이 현황과 이 전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금일은 네오이즈가 마이너스 1.13%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. 이 네오위즈의 주가를 설명하기에 앞서 23년에는 조금 부진했고 24년에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할 수 있다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3년에는 이 네오위즈뿐만 아니라 이 게임주 전체가 좀 부진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 엔데믹으로 인해서 야외 활동이 좀 늘어났고요. 그리고 쇼폼 미디어의 부상으로 좀 게임에 시간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게임주들이 조금 부진했고요. 또한 이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되면서 이 과금 유저들, 과금 게임자들의 주머니가 좀 가벼워졌고, 이 세계적으로 이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, 이 개발자에 대한 임금이 조금 증가하면서 이 게임주들의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. 특히 또한 한국은 이 MMORPG의 장르 편중으로 유저들이 좀 실증이 난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금 게임주들의 주가가 조금 부진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하지만 저희가 이제 24년에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 코로나의 기저효과가 조금 해소가 됐다는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. 이 게임사들이 인력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좀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된다면은 현재 이 네오위즈의 주가를 주봉으로 보면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런 상승 모멘텀을 좀 추가로 받으면서 이 게임 신작 기대감 등에 좀 힘입어 좀 주가가 상승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럼에도 이 게임주에서 가장 중요한 이 중국 산업, 중국에 대한 전망은 좀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네오 위즈는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 중국 시장은 좀 외자 판호 발급이 제외가 되었지만 이 중국 상과의 차별점은 좀 여전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. 이 중국산 게임 대비 이 외화 게임에 대한 이 중국 정부의 검열 강화와 중국 게임의 완성도가 조금 높아지면서 이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부분은 좀 부정적이겠습니다.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네오위즈의 이 피해 거짓처럼 이 피해 거짓의 이 성공과 같이 이 콘솔과 스팀 게임 개발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피해 거짓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.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피해 거짓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데 이게 좀 성공적인지 부정적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피해 거짓의 점수를 조금 보면은 이 PC판에서 81점, 플레이스테이션에서 82점, 그리고 엑스박 시리즈 X에서 이 84점을 좀 기록했는데요. 보통 이 80점이 좀 넘는 게임들은 수작으로 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국내 대형 개발사에서 최초로 시작한 이 처녀작이라는 점을 좀 고려한다면은 이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은 상당히 준수한 결과를 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 피해 거짓의 성과에 따라서 이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너무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. 이 비슷한 점수를 받은 동일 장르의 게임들이 적게는 이 100만 장에서 많게는 300만 장의 판매량을 좀 보인 바가 있고 이 비슷한 수의 점수를 받은 동일 장르 게임 이 코웨이 테크모의 와룡 이 폴론 디너스티는 이 출시 초기 3개월간 이 100만 장이 판매가 되었습니다. 또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.
평점이 반드시 판매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 실제로 이 메타크리틱의 평점은 90점을 받았는데요. 이 90점을 받은 이 세키로, 이 세키로는 출시 3개월 만에 약 400만 장이 판매가 되었지만 지난 2월 출시된 해리포터의 지적 재산권의 호그와트 레거시는 이 84점을 받고도 3개월 사이에 1,500만 장이 판매가 됐습니다. 따라서 이 사례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가 이 평점도 80점 이상으로 수정으로 나왔지만 이상의 기대는 못 미쳤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많이 흥행이 될 수 있다는 점,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. 이 평점과 별개로 조금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현재 국산 게임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익이 나오는 게임의 대부분이 이 MMORPG이지만 북미나 유럽 시장, 유럽 시장에서는 이 과금 구조에 대한 거부감과 이 자동 사냥 등의 편의성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 게임성 저하로 좀 철저히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순수 국내 개발진이 글로벌 시장에 싱글 플레이 콘솔 게임으로 이 첫 도전을 한 피해 거짓이 좀 새로운 시도이고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 거짓이 좀 망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네오위즈가 반영을 해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또한 현재는 좀 이평선 밑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게임 신작에 대한 출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모니터링을 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. 현재는 좀 바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이 이평선 밑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 이평선을 좀 상승을 해주면서 추세가 전환되고 이평선 위에 안착이 되면서 주가가 좀 변환점을 맞으면은 그때 천천히 접근하는 것도 조금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겠나라고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 최근 이슈와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.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